민경채 일어나.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당하기만 할 거야? 민두식을 다시 납치하든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구세요? 민경채가 멍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본다고. 김선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큰일이네. 지금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쫓겨날 텐데.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 그 세 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 다급해진 김선재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김선재는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루시아는 드디어 딸을 죽인 민경채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민강유통 이사회 회의실. 짝! 민두식이 민경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두식은 숨을 몰아쉬며 고함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가장 믿었던 자식인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핏대가 선 얼굴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두식의 분노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이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경채는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는데. 회장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민경채는 갑자기 나타난 민두식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왕국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민경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채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민경채는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동생과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아버지를 감금할 정도로 자신이 미쳐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민경채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루시아. 네가 나타나면서부터 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어. 민경채의 눈빛이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민경채는 자신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허망함과 루시아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경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쿵. 민경채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회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경채씨. 눈을 떠봐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경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문태경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김선재는 급한 마음에 민경채를 등에 업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경채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김선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켜요, 비켜. 김선재는 1층 로비에서 외치면서 밖으로 서둘러 뛰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김선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황급히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차는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경채 씨, 조금만 기다려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김선재는 핸들을 꽉 쥐고 악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선재는 다시 민경채를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환자 응급입니다. 빨리 좀 봐주세요. 간호사들이 스트레처를 가지고 달려왔고 민경채는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선재는 응급실 박복도에 남겨졌고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또 보았지만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선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외쳤습니다. 민경채 보호자님. 김선재는 황급히 간호사에게 다가갔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재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쓰러지실 때 뇌진탕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겹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동반한 것 같습니다. 김선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럼 기억을 못한다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기억을 잃어버리신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적 안정을 되찾으면 기억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선재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도 모자라 민경채가 기억 상실증까지 걸렸다고. 젠장. 김선재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민경채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선재는 병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소리쳤습니다. 민경채, 일어나.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김선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당하기만 할 거야? 민두식을 다시 납치하든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김선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민경채를 흔들었습니다. 민경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경채의 머리에는 누군가 꽂아둔 조화꽃이 꽂혀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흐리멍텅한 상태로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민경채가 멍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세요?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나도 몰라본다고. 김선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큰일이네. 지금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쫓겨날 텐데. 김선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 민두식이 있는 곳을 알려준 거야? 김선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안 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야 돼. 하지만 민경채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경채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김선재는 병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 그 세 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 다급해진 김선재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김선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김선재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김선재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는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두식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문태경도 초대받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와 문 본부장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곳을 영영 나오지 못했을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지. 루시아, 문 본부장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자네들밖에 없어. 민두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더 빨리 찾지 못해 너무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다치신 데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루시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수정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손에 쥔 포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샘과 질투가 민수정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민두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민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루시아를 민강유통 부회장으로 그리고 문 본부장을 상무로 앉힐까 해. 그 순간 민수정이 포크를 놓으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사장 된 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부회장을 맡겨요? 민수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민두식은 차갑게 민수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원에 갇혀 있을 동안 뭘 했냐? 민두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찾아볼 생각이라도 했냐?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지. 민두식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자식 놈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자식이 애비를 감금하다니. 민두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분노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민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정은 민지섭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수정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거야? 생판 모르는 남한테 회사를 넘겨주게 생겼다고. 민수정은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지섭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게? 좋은 방법이 있어? 민지섭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민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지섭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언니가 있어서 루시아를 견제했지만 언니가 쫓겨난 마당에 이제는 완전히 루시아 세상이라고. 민수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 뭐라도 해야지. 루시아를 우리 집안에서 쫓겨날 방법을 찾아야 돼. 민수정의 눈빛은 결연했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를 쓰러뜨렸지만 이제 민수정이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의 더욱 위험한 계획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과연 무사히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